반려동물과 함께 병원을 찾는 사람들. 이들의 마음속에는 소중한 반려동물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을 텐데요. 이곳에서 종종 걸음이 귀여운 하얀 털과 초롱한 눈을 가진 아리를 만났습니다. 수줍음이 많아 보호자 곁을 떠나지 않는 아리는 무슨 이유로 병원을 찾았을까요? 아리는 강아지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병이 생긴다면 누구에게나 큰 두려움일 텐데요. 청진을 했는데 이제 심장에 잡음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진행이 빠른 편이었대요. 되게 건강했었어요. 건강하게. 어느 날부터 물을 마실 때마다 사례가 들리기 시작한 아리. 처음엔 단순한 기관지 문제일 거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에서 예상과는 달리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2023년도 그때는 심장 초음파를 봤을 때는 완전 심한 건 아니었는데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8월 달에 심장 기침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와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심장병이 더 진행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을 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심장병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리의 상태는 초기 단계였는데요. 보호자의 지극한 관심 덕에 아리의 심장병은 비교적 빨리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리에게 맞는 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리의 이제 분당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심장 박동수뿐만 아니라 리듬을 좀 들어서 심장병의 변화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는 심장병이 있는 친구라 좋지는 않지만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기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심장이 진행이 좀 더 된 상태인데 진행이 되고 있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거나 뭐 회복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 진행 속도를 늦추고 이제 일상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게 목표라서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세심하게 기록되는 아리의 검사 결과. 치료의 방향과 향후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이어진 검사는 엑스레이. 심장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하고 폐의 상태까지 점검할 수 있어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심장 질환이 계속 진행이 되면 폐에 물이 찬 폐수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심장 크기 자체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어서 한 번씩 촬영해서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심장 크기 자체는 이전하고 비슷해 보이고 특별하게 폐수종이 진행되거나 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아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한 중요한 검사가 계속됩니다.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심장 관련된 관리를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뇨제라고 하는 걸 먹기 때문에 신장 수치가 되게 중요해서 신장 관련된 혈액 검사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제는 심장 질환의 중요한 약물인데요. 오래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장 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검사라는 걸 아는지 아리도 협조를 잘하는데요. BUN이라고 하는 신장 수치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신장 수치가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서 심장은 크게 힘들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심장 관련된 약 용량을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유지하면서 복용하고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아리의 초음파 검사가 이어집니다. 아리처럼 심장 판막에 질환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액 흐름이나 역류, 심장의 크기 변화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달 만에 체크하는 건데 얘가 눈빛이 변화 선생님들. 초음파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라도 발견된 걸까요? 지금 약 먹으면서 굉장히 상태가 많이 좋다고는 했거든요.
아리의 경우 꾸준히 관리해온 터라 더더욱 큰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요. 좀 크기 뜬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너무 귀엽고. 2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역류량 자체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심장 크기 변화가 더 중요해서 이전 2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심장 크기는 좀 줄어들어서 개선이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약을 감량하기에는 아직도 심장이 완전 정상으로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약은 그대로 복용하면서 추후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에게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빨리 보호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죠. 심장 초음파에서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진 쪽으로 변화가 있어요. 나빠진 쪽이 아니라 보통 이런 거 이렇게 기다리실 때 제가 뜸들이면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증상이 없었는데. 네, 좋은 쪽으로 변화가 좀 있어서 대자로 눕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고 네. 있었어요. 신장 수치도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원래 신장 수치가 조금 정상 범위보다 한 50% 가까이 조금 증가한 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약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이 그대로 먹고 다음 정기 검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기특하게도 잘 견디고 있는 아리. 이런 아리에게 가족들이 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그냥 계속 아플 때 저한테 되게 잘 오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거나 불편할 때 티 좀 내주고 잘 먹고 잘 싸고 치료하는 한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질병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친구들. 아리처럼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 덕에 건강을 되찾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자상한 수의사들이 있기에 동물들도 편히 잘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기침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한번 검사랑 진행해 보시고 심장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아리처럼 관리가 잘 돼서 병을 크게 키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사를 보호자분들한테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팬 노소정입니다. 앞서 아리의 사례를 통해 정기검진으로 심장병을 관리하는 영상 살펴봤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펫에서는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심장병이요. 사람에게도 치명적이지만 동물에게도 매우 안 좋은 질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아지한테는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가요? 아리가 앓고 있는 심장병은 승모판 폐쇄부전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판막을 승모판이라고 하는데 이 승모판에 이상이 생겨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혈류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승모판 폐쇄부전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은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폐성 고혈압, 폐수종 등 중증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아리 영상을 보니까 물 마시다가 사례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심장병과 사례가 들리는 것,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은 심박출량이 부족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심장은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심장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심장 위에 있는 기관을 압박해 기관의 직경이 좁아지면서 기관을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 물을 마실 때 사례가 들리거나 기침을 유발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아리가 굉장히 많은 검사를 받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리처럼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은 정기검진에서 청진검사, 혈압검사,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및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청진으로 심장의 박동 및 호흡 소리를 확인하고 혈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 심장 근육 관련 수치 및 신장 수치 등을 확인하고 흉부 엑스레이와 심장 초음파로 심장의 크기, 모양, 판막의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네, 아리의 경우는 빨리 알아차려서 초기에 발견을 한 게 다행인데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평소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강아지의 심장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기침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 일시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나 품종을 확인해 심장병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가벼운 기침 증상이나 산책을 힘들어하는 정도의 증상도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리처럼 초기에 발견한 경우도 있겠지만 병이 좀 진행된 후에 발견한 경우엔 예후의 차이도 있겠죠? 네,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물론 심장병을 매우 이른 시기에 발견했을 때는 심장약을 먹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한 심장병은 한 가지 약물만 복용하면서 증상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병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 발견하게 된다면 심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콩팥도 많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먹어야 하는 내복약도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네, 약을 언급해 주셔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심장병 있는 아이들은 약을 먹거나 마취를 할 때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좀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심장병이 있는 환자는 가능하다면 마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콩팥이나 혈압, 자율신경계 등에 영향을 주는 약물도 사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심장병을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질환을 치료할 때 주치의와 상담 후에 치료 및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이 심장병 걸렸을 때 합병증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심장병을 관리하고 있는 환자라면 폐수종, 신부전, 혈전으로 인한 뇌질환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복약 복용, 정기적인 검진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보호자분들이 꼭 관리해 주셔야 될 것이 바로 체중입니다. 심장약을 복용할 때 간식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체중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내복약 복용 시에는 최대한 다른 음식과 복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심장병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은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